저쪽 욕도 좀 해봅시다. 네. 자, 다행스럽게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간의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무슨 최고위원회인가? 거기에 윤석열이 갑자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삐져가지고 모두 발언도 안 하고 백브리핑도 안 하고 그래서 도대체 짠나서 회의를 나갔어. 왜 했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표 회의였는데. 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비난을 못 해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또 무슨 출판 기념회에 또 앉았어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빼놓은 상태에서 김종인과 윤석열이 만난 거고요. 또 윤석열을 빼놓은 상태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은 만나고 있어요. 아니 셋이 봤는데 별 얘기를 안 해. 별 얘기는 안 하고 테이블도 요 옆에 아마 윤석열이 있을 텐데 요 셋이 이렇게 같이 있고 앞에 금태섭하고 요 뭐지? 김동연하고 이렇게 앉혀놨다고. 황금 멤버들 다 왔더구만요. 그렇게 딱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다른 테이블에 뭐 오세훈하고 뭐 저기 권영. 다행입니다. 그 테이블에 권성동. 나타났다는 얘기는 민주당으로 아직 흘러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결 다행입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 드디어 여권 후보로서 김동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7%더군요. 그래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 급속한 상승이 올라올 수 있겠죠. 자, 현재 김종인은 전권을 달라 라고 선대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윤석열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탄핵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준석이 대외적으로 SNS나 방송에 가서 떠드는 거 말고 당내에서 이준석을 손들어주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돌아온 김무성까지도 준석아 그러면 안 돼. 성렬이 흔들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은 대권 후보도 중요하지만 당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한테 완전히 뺏어 오려고 하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선거의 승패에 관련 없이. 이게 아마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외로 준석이의 전투력에 실망입니다.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니 근데 준석이 주변에 가장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승민이인데 아빠 친구인데 조용해요. 아빠 친구 조용해요. 아빠 친구 조용해요. 아빠 친구 왜 조용하지? 아빠 친구도 뭔가 걸렸구나. 걸렸어. 헐. 그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야, 준서가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지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올 때 검찰에서 나올 때 파일을 그냥 사람별로 다 가지고 나왔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당내의 사무총장 자리입니다. 네. 사무총장을 한기호를 지금 사실상 윤석열이 내쫓았고요. 그렇죠. 이 자리에 권성동을 권성동을. 앉히려고 그래요. 와, 권성동 입장에서는 당대표 후보 나갈 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또 그 얘기 했잖아요. 왜 나를 지지한다 그래갖고 나경원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 네가 나 지지한다니까 내가 컷오프 당했잖아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사무총장 자리를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경원 돌아오고요. 그렇게 되겠죠. 네? 김무성도 한 자리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도로새누리당이에요, 도로새누리당. 국민의당 이제 사라진 거고 완벽한 친박계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상하네. 근데 어떻게 윤석열이 친박이 될 수가 있죠? 그러게. 어떻게? 아니, 잡아 넣은. 이 친박한테 아니 잡아놓은 사람 그 조사해갖고 저거 다 한 거 그 SS랑 윤석열 그 특수부인데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는데 상관없어. 안 꺼내줘도 돼. 어차피 문재인도 잡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뭘로 잡아놓는다고.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이라는 걸 좀 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저지한다며.
왜 저거 냅두고 있어?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아직. SS 진짜 나 실망이에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이 친박하고 손을 잡고 당권을 쥐고 갖고 가게 되면 SS는 친박을 무너뜨린 가장 핵심 배후 세력으로 엄청 찜찜합니다. 절대 당연하지. 손잡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SS 잘 들어요. 윤석열이 지금 꼬랑지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에 큰 권력을 잡게 되면 SS부터 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그리고 순실이도 SS지만 순실이보다 더 뜯어가면 더 뜯어갔지. 덜 뜯어갈 조직들이 아니야 얘들이. 심지어 장모까지 달라붙어서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사실 장모가 제일 큰 빨대를 꽂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재용이는 약점도 많은데다가 왜 지금 저 가석방만 해지시켜버려 봐도 구속 아니야. 그렇죠. 삼성도 살이 피둥피둥 쪘어요. 그때에 비해서 뜯어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번엔 말로 안 끝나. 1, 2조 갖고 안 끝나 이번에 피를 빨리게 되면. 힘내라 SS. 정말 비굴하지만 여기에서 윤석열을 저지해 줄 수 있는 민주당의 우호 세력은 결국 SS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SS가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들 명예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윤석열과 장모, 김건희까지 다 한꺼번에 조국 가족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처절하게 수모당하면서 감옥에 쳐넣어준다면 그 두 가지를 해준다면 저는 SS와 손잡을 용의가 있습니다. 제 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손잡을 생각이 있어. 네. 오빠 재용 오빠 난 손잡을 생각이 있다고. 정말 재용 오빠 전용기 타고 미국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댔는데 비단구도 살 생각 하지 마시고 국내에 있는 쓰레기 좀 치워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직도 SS가 윤석열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공수처라는 좋은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대세론을 펼치고 있어요. 국짐이 40%라니요. 윤석열이 50%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 섬에 갇혀 있는 갈라파고스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녀 봐도 윤석열에 대해서 가지는 불안감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은 지지율 저렇게 나오지만 막상 개표소 안에 갖고 딱 찍게 되면 이재명이 보여주는 경기지사로서의 경력과 윤석열이 보여주는 검찰총장과 그 줄리네 처가장모 쪽의 스캔들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판단의 기준을 달리합니다. 지금은 샤이 보수 또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들을 다 윤석열로 몰아넣고 있어요.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리고 네. 여론조사 자체가 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저쪽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 일단 우리는 잘 안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180석 몰아줬는데 뭐 했냐 이런 실망감 그거는 이제 중도층이 가질 만한 불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을 하고 민주당이 잘 그걸 해야 끌어올리면요. 되는데. 총선에 180석을 얻었던 어마어마한 득표를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찍었던 사람이고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때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쇄하세요 지금 액션으로. 저는 그래서 그 예전에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유한국당인가? 하도 이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김무성이 당대표 했었나? 그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길거리에서. 나는 민주당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쇼라고 해도 그걸 해야 된다. 쇼라도 그만큼 하고 절박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번에 무조건 개혁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그걸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뭐 이재명 지사 혼자 쇼하고 있는데 캠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캠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이게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하라. 좀
해야지 좀 뭔가 제발요. 반전시킬 수 있고 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무릎 꿇고 표를 안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고 우리 얘 캠프 보낼까? 저한테 정권을 줘야지 저도 갑니다. 못 가겠네. 윤석열 캠프로 보내야 되겠다, 얘는. 자, 이와 같은 우리의 SS에 대한 기대가 결코 공연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열린공간TV 어제 방송에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인터뷰를 했는데 2017년에 윤석열과 문무일과 삼성 요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윤석열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이게 열린공원TV 어제 방송이었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그 하나 또 새누리당인가 의원도 있었대요. 야당 의원. 그 세 한나라당 명이서 의원. 세 명이서 한 술집에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보자가 있는데 이 제보자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서빙을 하던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의 지인인데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열린공원TV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관련 보다가 자기가 속이 뒤집혀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한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문무일, 윤석열, 한나라당 의원이 왔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때 삼성이 양아치 새끼들이야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역시 올고든 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 새끼가 나를 강제로 장갈 보냈어, 이 씨발. 술집 여자한테. 이런 뜻이었죠, 그 당시는. 네,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당시에 이재용이 태평양을 변호사로 두고 있을 때 태평양, 법무법의 태평양. 근데 그 태평양의 문모 변호사랑 또 한 사람이 그 세 사람이 얘기하면 나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모처에서. 그것까지 알고 있었대. 그래서 그 룸에서 문무일,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 그 셋이서 얘기가 잘 되면 그 태평양 변호사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안 됐던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잘 돼서 그냥 태평양 오지 마라 라고 된 것 같아. 이때가 이 이재용 구명 운동 한참 할 때 아니야. 네. 그때 삼성은 다각도로 어떻게든 문무일을 비롯해서 윤석열하고 선을 대려고 하고 있었던 술집 만남이 있었고, 그렇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윤석열은 이 삼성이 양아치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는데, 결과적으로 안 죽였잖아. 못 죽였죠. 오히려 자 보세요. 이때 법원에서 전형적 정경 유착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이재용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 이게 보시면은 타임라인인데요. 아이고. 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되고 이재용이 1심 징역 5년 받습니다. 근데 윤석열 문무일 야당 인사가 이 술집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 삼성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후에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윤석열한테 통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요.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석방이 돼가지고, 검찰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재용을 더 잡아 죽이려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압수수색 한 다음에 삼성의 이학수가 소환이 되죠. 그리고 기소 중지가 돼요. 그리고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 대납 사건이 기소 중지 상태가 되고 이건희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저 소송비 대납을 다 뒤집어 씁니다. 그렇죠. 다 이건희한테 가버렸어. 이건희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니까 이건희 저렇게 누워있는데 무슨 기소냐. 수사 못한다. 라고 돼가지고 거의 이제 그 열린공유TV에서는 이러려고 이건희를 그때까지 살려뒀나? 라는 아들의 삼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살려둔 이유는 그거지 검찰하고 않을까? 미리 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한테 이 모든 걸 씌워서 이재용이 빠져나왔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계산상으로.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때 삼성 이 새끼들 양아치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나? 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었어? 강제 장가 보낸 거? 그거 아닌 거 같고 나만의 오피셜이었어? 여기서 볼 때는 이거예요. 이게 7억이 전세권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 아크로 비슷한데 이때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준 거야. 윤석열한테 준 건데 나중에 해지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계약이 13년 5월 21일까지거든요. 근데 14년에 갑자기 해지를 해버려요. 1년을 남겨놓은 네.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때 뭐 대구로 좌천이 됐나? 그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돼가지고 끈 떨어지니까 삼성이 바로 7억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했구나.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 강진구 기자에 의하면 그래서 갑자기 7억을 급전을 부여하는 윤석열이 삼성이 양아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그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까지 빡이 쳐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아니 장모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7억이 그렇게 억울하더냐 성렬아? 하긴 뭐 아크로비스타 그 등기 그 아크로비스타 집에 종부세 내기 싫어서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든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물어봐요. 여기 윤석열한테도 물어보고 문무일한테도 물어보고 야당 인사도 물어보고 야당 인사는 누군지 몰라서 안 물어보고 문무일한테 물어보니까 읽고 싶습니다. 윤석열 캠프한테 물어보니까 읽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변호사가 아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거나 아무튼 저 기간 내에 만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사장도 찾아가거든요. 사장이 지인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장을 찾아가는데 사장은 말 못하지. 근데 뉘앙스는 맞다는 뉘앙스인데 내가 그 음식점 주인으로서 뭐 신의가 있지. 그런 건 내가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내가 그 셋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겠냐고. 난 근데 못합니다. 셋이 만난 거는 거의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왔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 아니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인정은 다 심심한 했기 사과를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제 결혼시켰다고 삐진 줄 알았더니 7억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거의 인정을 네, 했고 결혼은 근데 만족하고 계신 걸로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으시겠어요? 네. 누구한테 사과를 행복하세요. 네. 7억 때문은 또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그 열린공유 TV의 추정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그때 뭔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검사라서 이재용을 쳐넣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이 그 문무일과 그 새누리당 인사를 만나고 난 뒤에 이재용은 이건희한테 다 씌우고 풀려났다가 그렇죠. 팩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법무팀의 승리였던 거고요. 네. 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과정 중에 문무일과 윤석열한테 어떠한 대가도 없었을까? 과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쥐고 있다고 하면 그 영수증을 누군가는 들고 있지 않을까? 주인 들고 있겠죠. 그리고 만일의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치면 그런 영수증들을 꺼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뭐 법과 원칙하고 뭐 저기 무슨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는 삼성은 뭐 철저하게 수사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결과를 개뻥이었던 보세요. 거고요. 결과를 보세요. 뭘 어떻게 했는데? 조국하듯이 했으면 이재용 지금 털렸어. 이미 딸딸 털렸지. 거기는 무기징역이지. 이제. 거의 조국하듯이 했어요. 거의 거기는 무기징역일 끝났지. 상황이었을 건데 그걸 못했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 재영이 형한테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새끼들 법으로 생양아치입니다. 법이 안 통하는 거고 거래가 안 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새끼들이에요. 잠깐만 누가 들으면 진짜 무슨 이 방송을 정말 삼성 미전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꼭 지금 11만밖에 안 되는 방송을. 네, 별것 없는 방송이지만 네. 미전실 계신 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계시면 뭘? 이 양아치를 섣부르게 밀어가지고 혹시라도 얘가 대권을 잡으면요. 삼성은 옛날에 김영삼한테 현대 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면 털립니다. 근데 진짜 저도 생각한 게 그거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은 삼성보다 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댓글에 난 10,000원 걸어요 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 당시에 윤석열이 삼성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뭔가 무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재용이 훨씬 좋아졌잖아. 그렇지. 네, 이건희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가 있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가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대가에 의해서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뭔가. 당연히 사이는 지금 안 좋아지지. 왜?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부활이 눈앞에 있어요. 윤석열 따위는 하수인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개의 정치인일 뿐이야, 현재로서는. 왜? 아직 계보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놈이니까. 근데 윤석열이 친박을 살려내고 그걸 통해서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친박 세력들이 부활을 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나오겠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사면 나와가지고 되겠네.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벌써 사면 얘기했잖아. 나와가지고 삼성을 가만히 놔둘 것 같냐고. 정말 더 삼성이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투자했던 돈의 몇 배를 더. 돈으로 합의 안 봐요, 이건. 딸딸딸 털어갖고 분해해버린다니까? 그냥 참치 해체쇼 당하는 거야, 삼성은. 그러니까 선택 잘해야 돼, 재용 오빠. 우리 얘기 들어. 우리 송 작가님이 틀린 얘기 한 적이 자기 파산기 빼고. 네. 파산은 나의 취미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건 잊어버리고 어쨌든 송 작가님의 송작두잖아. 오빠 얘기를 들어야 해. 어쨌든 지금 기사를 보면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 네. 이정필 씨를 검거를 했다. 그래서 구속 수감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호수 씨 회장도 권오수죠. 권오수 씨. 김호수는 죄송합니다. 검찰총장. 오빠 미안해 오수 오빠. 자, 권오수 회장도 같이 말아 넣으면서 지금 김건희가 실제적으로 명동에서 100억 이상의 돈을 실탄을 마련을 해갖고 그 돈으로 계좌를 만들고 실질적인 뒷조정을 한 배후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아직 조사가 결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얘기들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걸로 낚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도 구속되는 건데. 근데 이정필 씨가 그 전에 다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다 빠져나갔지. 아니 다 불었다고 했거든요. 인정을 다 해버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 근데 또 갑자기 나타났어. 뭐죠? 이 사람 되게 일단 그 킵해놨다가 꺼내 쓰는 그런가 봐. 뭐 비상용 뭐 같아. 아유. 보조 배터리 같아. 저희 누구의 지금 지령을 받고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이게 건지 어디 궁금하네요. 쪽의 지명을 받고 어느 쪽 이게 지령이신지 궁금하네요. 잡혀준 건지 네. 잡힌 건지 모르겠는데. 너 일단 도망가 있어. 너 지금 나와야겠다. 잡혀야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쪽 약간 지령인지. 이상하긴 해요. 예. 어떻게 찾았을까? 검찰은.